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용산 대통령실 착착 직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국회 본회의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는 두 번째 긴급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사과도 했고 당에 일임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당이 앞으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급속히 이 탄핵안 반대 당론으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입장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탄핵안 표결 어떻게 될까요? 부결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앞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지금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은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뜨겁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이 탄핵 책동을 막자는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대통령실 지금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들어야자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오늘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며 주요 참모진과 회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상당히 흥분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분명 오늘 국민담화에서 계엄 사태 선포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난무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냥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마구 질러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억울한 심정을 참모들에게 토로하고 어제 만난 한동훈 대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체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불이 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대통령실이 방금 전 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 면담에서 공개했던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사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라고 지시해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홍장원 1차장, 전 1차장이 말한 걸 보면 윤 대통령은 싹 정리해라, 이런 발언을 했고, 이 명단, 이재명, 한동훈 이런 명단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고 주장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진실게임, 이거는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아무튼 대통령실은 방금 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홍 전 1차장에게 대공수사권을 이야기한 것은 간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첩을 정리하라. 그런데 무슨 이재명, 한동훈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홍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만약 대통령이 하셨다면 간첩 정리 취지로 하신 것 같아. 자, 지금 정진석 실장과 수석급 참모 전원은 계엄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일단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 당에 일임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향후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여러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토요일이지만 거의 전 직원이 용산청사로 출근했고 정진석 실장 등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브리핑룸 현장에 배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언론 접촉을 삼간 채 윤 대통령 담화 일정 공지 등 최소한의 내용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2차 입장문과 이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정원 역시 지금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은 방금 전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국정원은 홍장원 전 1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홍 전 1차장은 지시받았다는 지난 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6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 전화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조 원장이 회피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고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5일 오후 4시쯤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경질 지시를 전하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6일 오전 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 최근 1차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말을 내게 한 바 있고 1차장을 교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인사를 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 이 한동훈 대표가 가장 격앙해가지고 윤 대통령의 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이재명 한동훈 체포 지시 논란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탄핵 표결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 부결될 것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여러 가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법 리스크 재판입니다. 자,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선거법 재판입니다. 1심 징역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정 이상만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예정대로라면 5월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위정교사 재판입니다. 이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많은 법조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위정은 있으나 교사가 없다. 자,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부탁한 거는 맞지만 고의성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성은 유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논란을 빚었는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2심 판사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창영 서울 고법 부장판사. 지금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엘리트 법관입니다. 한때 서울 이 변호사협회에서 평점을 100점을 줘서 최우수 법관으로 뽑힌 적도 있습니다.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창영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면 대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사의 성향을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짓입니다. 물론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면 진보 성향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정치 성향을 이것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입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합니다. 이창용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은 어땠을까요?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재판부가 바뀌어라 내년 인사 때 바뀌어라 이렇게 고사를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창용 부장판사 전주고등학교와 연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졸업했습니다. 자, 상당히 연배가 높습니다. 이 같은 부장판사 중에서도 60세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93년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강경지원,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줄곧 법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이 부장판사 과거 판결을 보면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이 이창용 재판부는 주로 부패 사건을 담당하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굵직굵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은 징역 2년형입니다. 당시 이 판사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돼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으며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지난 4월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0년입니다. 라임 사태는 문재인 정권 당시 가장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이 금융 이 사기 사건으로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이 연루돼서 감옥도 가고 수사도 받고 난리가 났던 엄청난 문재인 정부의 부패 의혹 사건입니다. 이 라임의 핵심 김봉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위증교사 2심이 주목받는 이유는 1심 판결이 튄다는 비판이 났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김진성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 판결은 뒤펴진다. 상식적인 판사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2심 판사에게 지금 스파트라이트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 판사를 바꾼다거나 하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말 탄핵 집회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열었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집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수 집회는 여전히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등 지금 탄핵 찬성파들도 오늘은 광화문으로 몰려왔습니다. 묘하게 광화문에서 진보 보수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몰렸을까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오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메시지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떨까요? 자, 사진과 동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오늘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참가자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주최 측은 100만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몇 명일까요? 자, 지금 경찰의 비공식 집계, 비슷한 시간대를 비교해 봤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경찰의 비공식 추세를, 이 집계를 언론이 비슷한 시기에 보도한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상 사진으로 봐도 눈에는 확실히 보수 집회가 폭발적으로 보입니다.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이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 그리고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고 이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등 고도 외쳤습니다. 정말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이 경찰은 어떻게 집계를 했을까요? 자,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같은 광화문 인근에서 열리면서 지금 집회 열기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으로 가라고. 자, 그런데 지금 비공식 집계를 보면 확실히 보수 쪽의 압승인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이 퇴진 행동은 오후 3시쯤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오후 3시 50분쯤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5천 명이 참가했다고 디지털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현재 인원을 집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퇴진 집회의 상징과 같은 도가 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즉각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을지로 근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는 사전 성격으로 열린 노조원 중심의 집회,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을 방조했던 자들을 낱낱이 색출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사전 집회 종료 직후 동십자각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같은 시각 이 보수 집회는 엄청났습니다.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등은 동십자각에서 약 1km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후 1시쯤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오후 3시 20분 기준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민국 구간에 모인 참가자들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1000명입니다. 이 경찰은 이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습니다. 원래 차로 한두 개를 갖다 열어두자고 뭐 계속 집회에서도 열어주세요 했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꽉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20분 기준 이 광화문의 보수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1000명인데 저쪽 탄핵 찬성 집회는 3시 50분 기준 비공식 경찰 추산 1만 5천 명, 거의 2배입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계가 나오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보수 집회는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자, 지금 경찰은 이 구간 전차로를 통제했고 지금 이 비상계엄 수사가 내란이다, 주사파 처단, 아주 강한 의조로 이 열기를 덧뿜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농담도 했습니다. 뭐 이 헌법학자 꿈에서 만났는데 10명 중 9명이 이 문제 내랑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 뭐 농담이지만 아무튼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을 예상했는지 이 이례적으로 당대표가 이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광화문 집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화문의 집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보수 집회가 압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